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지금부터 1년 동안 모아가지고 다음번 불장이 왔을 때 제 자산을 이제 크게 상승시켜줄 거라 믿는 코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뭐 이제 매크로나 그다음에 온체인 데이터, 그다음에 전문가의 이제 의견들을 가지고 제 의견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도 있는데, 이렇게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결국은 저희가 어떤 코인에 투자를 하고 돈을 벌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일단 뭐 들어가기 앞서서 이제 투자는 이제 본인의 이제 판단하에 하시는 거고, 저는 이제 인사이트를 제공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꼭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제목처럼 저는 이번 반감기에 많이 느낀 게 있는데요. 제가 자산을 이제 수십억 원까지 이제 끌어올렸다가 그 자산이 이제 많이 내려가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 고점, 제가 고점을 판단할 수는 없지만 온체인 데이터나 이런 데이터상으로 그런 지표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럴 때는 이 모은 코인을, 이번에 모을 코인들을 반드시 그 지점에서 일부는 덜어낸다 라는 걸 목표를 가지고 다음번 불장을 맞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던집니다라는 거를 좀 강조하면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제가 루나를 400원일 때 이제 소개를 해서 이 부분, 이 지점에 400원일 때 소개를 해서 이 지점까지 같이 갔고, 또 여기에 이제 폭락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루나를 제가 400원일 때 이제 10만 원을 간다고 얘기할 수 있었던 근거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왜 제가 이 루나를 선택을 했고, 그다음에 그 불장에 그게 맞아가지고 실제로 가격이 큰 폭의 상승을 했는지, 그 메커니즘들이 있기 때문에 이 메커니즘을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다음번 불장에는 이걸 적용해가지고 그냥 어떤 코인에 집중을 할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루나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코인을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를 일단 쌓아야 한다. 그러니까 업사이드가 많아야 된다라는 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이게 그러니까 좋은 코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비트코인도 그렇고 이더리움도 그렇고, 제가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안 사라는 게 아니라 나중에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그러니까 어쨌든간 저는 싸서, 그러니까 많은 상승이 있어야 되는 그런 코인들에 대해서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고요. 또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가능성이라는 거는 그 코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잘 이제 동작을 하고, 그 다음에 로드맵에 맞게 개발이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생태계가 발전을 하고, 이런 가능성들을 모두 살핍니다. 그런 것들이 있고요.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반감기의 테마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께서 좀 거부감이 들으실 수 있는데, 제가 루나의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왜 400원일 때 루나를 픽했는지 이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루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쌌습니다. 그때 이제 시총이 한 100위권 정도였고, 그렇기 때문에 위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너무 높았고요. 그 다음에 레이어 1이었는데, 이 레이어 1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반감기, 이번에 이제 하락이 왔잖아요. 근데 이번 불장이라고 할게요. 이 불장에 저는 반드시 이더리움을 대체한다는 그 레이어 1 전쟁 테마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레이어 1이라는 거는 이더리움이 가지고 있는 이 알트코인의 패권을 가지고 오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루나에 집중을 했고요. 이 메인넷이기 때문에 그런 이더리움을 넘어선다는 그런 컨셉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집중을 했고, 그 중에 루나를 픽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가능성이었는데, 루나 같은 경우는 UST라는 뭐 지금은 망했지만 굉장히 신박한 이 패깅 구조를 통해서 가격이 상승시키는 메커니즘을 존재했어요. 그때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신선했고, 또 실제로 동작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400원대에 매수를 하면 충분히 최소 10배 이상의 수익을 내줄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때 이제 매수를 하게 됐습니다. 이런 근거를 가지고 매수를 했는데, 이거는 지금 뭐 루나가 나중에 망가져가지고 하락을 했지만 실제로 상승하는 거에서는 동작을 했었고, 저는 그 상승분을 모두 먹었고, 그 사이사이 올라갈 때마다 저는 이제 뭐 매도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이제 과실로 다가왔는데, 그래서 이 테두리 쌓아야 되고, 그 다음에 가능성을 보고, 그 반감기의 테마가 중요한 거를, 저는 이거는 지금도 그 원칙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원칙의 상태에서 과연 다음번 불장에 어떤 것들이 이 원칙에 적용이 돼서 저한테 이제 자산을 끌어올려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자주 하고 있고요. 지금 엄청나게 하락기잖아요. 하락을 하고 사람들이 많이 떠나가고, 그 뒤에 이제 기간 조정이 분명히 있을 거고, 또 추가 하락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런 시기에, 그러니까 1년 동안 모아간다고 했잖아요. 1년 동안 이제 이 하락장에서 모아가서 이제 불장에 던지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트레이딩의 관점이나 단기적인 비유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제 1년, 그 다음에 또 이제 이걸 파는 것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해서 모아서 제 인생을 한번 이제 바꿀 수 있는 그런 코인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인지를 하셔야 되고요.
제가 영상들을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테라포커라는 코인을 추천을 했었어요. 이 구간에서 추천을 해가지고 지금 거의 뭐 2.3배 정도 상승을 했는데 이런 코인들 같은 경우도 추천한 이유가 이건 뎁코인이거든요. 이게 레이어 1, 2, 3라고 따지면은 가장 위에 있는 유틸리티 코인인데 이 코인 같은 경우는 쓰임이 명확했어요. 그 가능성이 명확했고 그렇기 때문에 추천을 드렸고요. 실제로 그 다음에 이 TPT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에 런칭할 때 사놓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했을 때 20배까지 올랐었죠. 20배까지 상승을 했고 그때 사셨던 분들은 모두 수익을 거뒀을 코인이고 그런 가능성을 레이어 이제 그 위에 단에서는 저는 지켜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추천드릴 수 있었던 거고요. 또 제가 아스트로포트라고 해가지고 덱스 코인인데 이 코인도 루나2가 나오면서 너무나 언더밸류 돼 있어요. 근데 사실은 루나2 같은 경우도 메인넷이고 덱스 같은 경우는 가격 상승이 있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 제가 추천을 드렸고 이렇게 큰 폭의 상승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메커니즘들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다 동작을 하면은 결국은 뭐 장이 좋아지거나 혹은 이 쓰임이 좋아지게 되면 가격은 상승을 한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왔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다음번 반감기는 이더리움 레이어 2 메타가 굉장히 큰 하나의 이제 테마가 한 축이 될 거다. 이번 반감기에서 가장 큰 테마였던 이더리움을 대체한다. 그런 그 내러티브의 테마만큼 중요한 테마로 저는 작용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제는 레이어 1 같은 경우는 이번 반감기를 지나면서 이더리움을 대체할 수 없다라는 게 대체할 수 없거나 이더리움에 준하는 게 나오는 굉장히 어렵다. 걸 많은 사람들한테 각인을 시킨 반감기였어요. 불장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뭔가 이 이더리움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이더리움 자체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코인이 무엇인가 이 테마가 분명 급격하게 상승을 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폴리곤이 이제 그걸 먹고 상승을 했죠. 근데 폴리곤 같은 경우는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미 너무 시총이 크고 뭐 갈 수 있어요. 충분히 5배 뭐 갈 수도 있고 하는데 불장이 오면 근데 그거보다 저희는 더 많이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과연 어떤 거에 투자를 해야 되는가를 봐보면 결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쌓아야 되고 가능성 반감기의 테마를 갖고 있는 게 뭐냐라고 봤을 때 저는 이더리움 레이어 2의 테마를 먹고 있는 코인들이 이 두 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비트럼 아직 코인이 안 나왔고요. 옵티미즘이 코인 나왔어요. OP라는 코인으로 나왔는데 이제 티커입니다. 이게 2022년도 6월 달에 코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레이어 2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리면 이더리움이 굉장히 느리잖아요. 그래서 이더리움 주변에 이제 각자 이제 각각 테마를 가지고 사이드 체인의 개념이에요. 여기서 이제 모아가지고 이거를 이제 이더리움에 이제 보내서 그 다음에 TX를 박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구조인데 이걸 레이어 2라고 하는데 이 방식을 옵티미스틱 롤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방식 말고도 GK 롤업이라는 방식이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더리움 생태계에서는 이 GK 롤업 방식을 궁극적으로 사이드 체인 이더리움을 이제 이더리움 레이어 2가 불편함을 해소시켜줄 수 있는 궁극적인 롤업 방식이다라고 해가지고 GK 롤업 방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더리움 레이어 2의 이제 메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구체화되면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옵티미스틱 롤업 같은 경우도 레이어 2의 테마고 그래서 옵티미즘은 코인이 있고 아비트럼 아직 없지만 이 두 가지는 무조건 챙기셔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GK 롤업이 나오면 이 부분도 꼭 챙겨야 된다. GK 롤업이 나오고 그 다음에 GK 테마 이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제가 차근차근 또 코인들을 설명드릴 때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것들이 중요한지 일단 오늘은 이 이더리움 레이어 2 테마에 맞춰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고 요것만 좀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옵티미즘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쌓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미 시총이 지금 딱 보면 104위입니다. 루나 초창기 때랑 비슷하죠. 옵티미즘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지금 밸류가 돼 있고 그다음에 보면은 이제 시가총액이 한 3천억 정도 돼요. 지금 이제 하락장이기 때문에 3천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이 트랜잭션 양이 급격하게 이 하락장임에도 급격하게 상승을 하습니다. 왜냐? 사람들이 많이 쓴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 사용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굉장히 큰 좋은 작용을 하고 있고요. 또 보시면은 토탈 밸류 락이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여기 얼마나 묶여 있는지를 보면 아비트럼 같은 경우가 더 2조 넘게 거의 2조 넘게 돼 있고 옵티미즘 같은 경우가 1.3조 정도 이게 묶여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전체 1, 2위를 차지하고 있죠. 이렇게 이제 TBL도 높고요. 그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옵티미즘 같은 경우는 아비트럼보다 오히려 더 볼륨 30일 동안 트랜잭션 양이 더 많을 만큼 굉장히 많은 쓰임이 되고 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코인을 볼 때 쌓아야 되고 업사이드가 높아야 되고 가능성을 봐야 되고 그 반감기의 테마를 먹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세 가지가 다 옵티미즘과 이 아비트럼에 굉장히 부합한다.
저의 기준에서는 부합을 하기 때문에 다음번 불장에 제 이제 자산을 굉장히 끌어올려 줄 수 있는 코인 후보로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풀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리스크가 없냐? 리스크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야 되는 이유가 제가 이제 코인을 설명할 때는 뒷부분에 이제 리스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뭐냐면 옵티미즘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2022년도 6월 달에 나왔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께서도 아셔야 되는 게 불장이 이렇게 계속 오잖아요. 몇 번마다 오는데 지난번 불장에 떴던 건 다음번 불장에 많이 못 써먹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오스가 전전 불장에 이오스가 굉장히 활했죠. 근데 이번 불장에 이오스가 안 떴잖아요. 이런 것처럼 뭐냐면 한번 그러니까 확 오를 때는 신선해야 돼요. 신선한 코인들이 그 불장에서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합니다. 제가 그래서 루나를 샀던 거고 그래서 그 불장이 많이 올랐었는데 그러니까 루나틱스가 되다 보니까 너무 매몰이 됐던 거죠. 근데 어쨌든간 이렇게 다음번 불장을 맞이할 때는 신선한 코인으로 맞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옵티미즘 같은 경우는 여기에 부합을 하죠.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부합을 하고 근데 다만 제가 리스크를 말씀드린다고 했죠. 리스크는 뭐냐면 신선한 건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물량이 덜 풀린 거예요. 이게 불장일 때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조금씩 풀리는데 불장일 때 확 올라가니까. 근데 하락장일 때는 상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락장이잖아요. 근데 2022년도 3월 달이 되면은 제가 이건 영상에서 별도로 말씀드릴 건데 이더리움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시기가 와요. 이더리움은 굉장히 그때는 조심을 해야 되고 저는 이더리움을 좋아합니다. 근데 어쨌든간 상황상 조심해야 되는 시기가 오기 때문에 하락이라는 말이죠. 그런 시기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옵티미즘과 아까 말씀드렸던 아비트럼 같은 경우는 이 이더리움 테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의해서 굉장히 또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영상은 이건 길기 때문에 또 따로 말씀을 드릴 건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1년 동안 모아간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최적의 시점에 잡으면 좋은데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락을 하면 하락한 대로 지금이 약간 뭐라 그럴까 무릎이라고 생각하면 또 여기서 잡고 또 오르면 또 거기서 잡고 이렇게 1년 동안 모아가는 거가 그 리스크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신선한 건 물량이 많이 풀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모아가야 돼요. 저희가 그 유동성 통모 창구가 되면 안 되거든요. 저희가 탈출구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 적당히 끊어가지고 가져가야 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2022년도 3월 달에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알트코인 중에 굉장히 관심 있게 보는 코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왜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또 근거가 있어야 인사이트를 제공해야 여러분들께서도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가치 판단을 하실 거잖아요. 단순히 뭐가 좋다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좀 길게 얘기했던 것 같고요. 저는 제가 이제 코인을 투자할 때는 늘 저는 비트를 전체 투자하는 거에 6은 비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늘 항상 이건 중요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3회 부분이 알트코인의 3회 부분에 이제 이걸 투자를 하는 거고요. 또 마지막에 이제 진짜 잡트라고 하는데 잡코죠. 이거를 1로 투자를 해요. 왜냐면 그러니까 불장이 오면은 이 잡트가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놓치면 너무 배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6대 3대 1로 포트폴리오를 분배를 하고요. 결국은 여기서 많은 더 큰 폭의 상승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잘 잡아야 되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제가 아끼는 이 코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인사이트를 보시고 한번 좀 고민을 이런 것들이 있구나 라는 걸 좀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요즘에 조회수 수준 나오고 이제 구독자도 많아지니까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거 좀 훨씬 더 뒤에 얘기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더 많은 양질의 정보를 가지고 또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